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고도몰 사용자분들께 쇼핑몰 안쪽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데이터 기반으로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예시랑 이런 것들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이 사이트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되게 다양하게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그 내부적인 프로모션이나 배너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쇼핑 여정별로 이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이트들이 대부분 다양한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여러 방문자들을 인입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광고도 많이 하시고, 뭐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하시고, 광고비도 많이 쓰시고 할 텐데요. 사이트 입장에서만 보면 똑같이 10,000명씩 그래, 신규 방문자를 우리가 다양한 광고를 해서 10,000명씩 한번 유입을 시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A 사이트는 똑같이 광고비를 1,000만 원을 쓰고 10,000명씩 유입을 시켜도 바로 70%가 이탈하고, 뭐, 그 중에 몇 명은 더 둘러보다가 뭐1% 정도가 구매를 하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B 사이트와 같이 첫 페이지에 들어와서 바로 이탈하는 비중이 40% 정도, 나머지 60% 정도는 더 둘러보다가 전체 중에 3% 정도 구매를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에 똑같이 광고비는 1,000만 원을 썼지만 A 사이트는 500만 원의 매출, B 사이트는 1,500만 원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물론 잘하셔야 돼요. 계속 신규 유저를 인입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거와 같이 더불어 진행하셔야 될 것은 사이트 안쪽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과 데이터 분석들도 같이 병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이트의 효율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고의 역할만큼 사이트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사이트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A라는 카테고리로 가장 많이 가요. 뭐, 우리는 가장 많이 클릭하고 있어요. 이런 거 혹시 알고 있으신 분 있나요? 줌으로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 요거조차도 아마, 모르겠는데요. 그런 데이터 본 적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이번 웨비나는 꼭 잘 들으셔서 우리 사이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로그 분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용자의 뭐 광고 효율뿐만 아니라 사이트 안쪽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동들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방금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한 통계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전, 다음 페이지 경로를 분석하는 건데요. 방문을 시작한 고객이 내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 안에서, 메인에서 혹은 어떤 중심이 되는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페이지로 가장 많이 갔느냐라는 거를 분석을 한 통계예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고객들이 움직이는 페이지가 어디이고 실제로 메인에 들어왔을 때 뭐 종료를 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현황들을 볼 수 있는 통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이트의 실제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는 신발을 파는 사이트고요. 메인 페이지에서 방문을 시작한 고객이 5만 9천 명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다음 페이지가 많이 가는 다음 페이지는 어떤 것인가를 분석을 해봤어요. 다행히 1위가 종료는 아니었어요, 이 사이트는. 메인에서 종료된 비중이 가장 크진 않았지만 종료된 비중도 높긴 하죠. 일단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1위 페이지는 검색 결과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아마 이 통계를 보시고 좀 깜짝 놀라셨었거든요.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사이트마다 되게 다를 수 있어요. 사이트가 팔고 있는 업종이나 뭐
그런 상품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검색 결과 페이지로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은 검색을 하는 행동이고, 그러면 이 검색하는 유저들이 검색 결과를 잘 보여주고 이 검색에 대한 결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 유도해 주는 게 또 사이트가 할 일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운동화라는 카테고리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되게 다양한 신발들을 팔고 있지만 우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운동화이기 때문에 또 운동화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더 잘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좀 더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에이스 카운터는 이렇게 통계를 보는 사이트잖아요. 저희는 로그 분석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살펴보면 되게 재미있어요. 저희 데이터는 메인 페이지에서 어디로 가장 많이 가냐면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장 많이 갑니다. 저희 사이트는 방문자들이 로그인을 해서 통계를 많이 보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사이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지? 이런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고객 사이트에서 원하는 것들을 잘 분석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커머스에서는 검색 행동을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검색을 하는 액션이 상위로 올라와 있는 걸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서 쇼핑하는 유저들이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빨리 찾고 싶어 하는 유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둘러보고 그냥 이렇게 쇼핑 페이지를 계속 보고 뭐 이런 활동도 하지만 내가 필요한 게 있어? 사야 해? 라고 했을 때는 검색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연결해서 또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이트 안쪽에서 일어나는 검색어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검색 광고 많이 하시죠? 뭐 쇼핑 검색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거를 찾아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지는 분석을 많이 하시지만, 그리고 광고에서도, 광고 리포트에서도 보시죠. 하지만 우리 사이트 안에서 일어나는 검색어는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 요것도 로그 분석 안에서 또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이트 안쪽에서 검색 활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사이트 내부 검색어라고 이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내부 검색어 분석도 주차별로 월별로 꾸준히 하면 실제로 사용자들이 우리 사이트에 와서 찾는 것을 잘 캐치하고 그런 것들도 잘 구성하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실제로 내부 검색어를 갖고 온 이 사이트는 이제 생활용품, 침구나 이런 걸 파는 사이트인데요. 11월 1주만 해도 모달이나 뭐 알러지 케어 같은 것들을 검색을 많이 하신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12월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극세사 이런 검색어가 또 상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뭐 러그. 그래서 우리 사이트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찾는 거 무엇인지 바로바로 주차별로 캐치해서 사용자들이 좋아하고 많이 찾고 이 시즌에 맞는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노출하고, 그런 거 관련된 프로모션이나 여러분들 뭐 친구 톡 보내실 때나 뭐 CRM 활동하실 때 다양하게 구성하실 때에도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무언가들을 또 구성하시면 훨씬 더 효율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떤 검색어는 조회수 자체가 높아요. 그럼 조회수 자체가 높은 거는 검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품을 보면은 구매율이 높은 상품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 검색을 한 분들이 그만큼 구매를 많이 하는 검색어인 거예요. 지금 12월 2주차 테이블에서 보시면 극세사라는 검색어가 이제 2위죠. 2위로 조회수가 2264인데 다른 검색어보다 구매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5.43%로 지금 요거를 보신 분들의 검색하신 분들의 5%, 5.5% 정도는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살펴보시면 또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이트를 어떻게 수정해 볼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관심 있어 하는 검색어를 잘 노출했는지,
그런 거랑 관련된 상품들을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검색어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11월 1주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알러지 케어가 검색어가 높은데 구매율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낮죠.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알러지 케어 상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회를 했을 때 내가 선택의 폭이 많고 좀 주력하는 상품이나 좋은 상품들이 잘 큐레이션 된 극세사랑은 달리 알러지 케어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검색되는 상품 자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캐치하고 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간 매출도 많이 올려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 내부 검색어를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이유는 되게 다양할 거예요. 뭐, 근데 원하는 걸 꼭 찾아가지고 꼭 검색해서 내가 그걸 살 거야. 내가 지금 너무 추워. 극세사 이불을 살 거야. 라고 들어오는 고객도 있고, 아, 그냥 심심한데 뭐 이것저것 둘러볼까? 뭐 이런 고객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원하는 걸 찾아서 사고 싶은 고객의 구매 완료까지 확 끌어당기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어, 유저들을 뭐 100이 들어오면 100%다 만족하는 사이트를 만들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매 의지를 가지고 구매력이 있는 고객들이 왔을 때 구매까지 끌고 가는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해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면 정말로 매출이 올라가는 걸 좀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걸 찾아서 사고 싶은 고객들에게 둘러보는 고객들에게 검색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찾는 거 잘 찾아가라고 카테고리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우리 상품들을 추천하고 큐레이션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이트 안에서 잘 해 나가야 될 일이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를 한번 언급했는데요. 저희가 요게 이제 서적 같은 데서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내비게이션이라는 용어를 기획이나 이런 데서 쓰는 이유는 이 사이트의 카테고리가 사용자한테는 내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뭐 사고 싶은데 그거 어딨지? 라고 했을 때 그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카테고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잘 해놓으면 고객이 원하는 걸 쉽게 찾아갈 수 있고 바로 구매를 또 매끄럽게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사이트 효율을 높이고자 할 때는 요거 카테고리도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제가 요것도 샘플로 사이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좀 효율이 좋은 사이트 거 하나를 캡처하고 그 페이지 뷰나 구매율 이런 게 조금 안 나오는 사이트 걸 또 제가 하나를 캡처를 했습니다. 지금 위와 아래가 있는데 둘 다 신발을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즉, 효율이 더 좋은 카테고리는 어디였을까요? 위, 아래. 혼자 그냥 대답해 보시면 돼요. 정답은 아래였습니다. 네. 저도 이게 이제 여성 신발을 파는 곳인데요. 위에 같은 경우는 신, 여성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구분으로 저 카테고리를 구성한 것인지, 내가 찾는 게 어디 들어가면 있을지 사실 약간 모르겠어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찍고 들어가서 안 나오면 또 다른 데를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죠. 근데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이 와도 제가 앵글 부츠를 좀 사줘라고 해도 들어가서 용어를 아무것도 몰라도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내가 파는 상품이 무엇이고 그 상품들에 대한 카테고리 분류, 그걸 또 잘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또 모바일로 쇼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또 잘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분석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나 뭐 이런 액션을 많이 안 해서 내가 인사이트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팁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들 많이 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 구성 너무 어려운데요? 하면은요, 이렇게 큰 사이트들 있어요. 대형 사이트들. 이렇게 브레인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잘 나눠놓고 분석하고 기획한 그런 좋은 사이트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셔서 이 사이트는
왜 이렇게 카테고리를 했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주자주 보시면 아, 우리랑 비슷한 걸 팔고 있는 어떤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좋은 용어가 있죠. 벤치마킹. 그 사이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아, 우리 사이트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리 예시를 하나만 더 갖고 왔는데, 아, 이거는 뒤에서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는 주얼리 파는 사이트예요. 주얼리를 파는 사이트인데, 같은 사이트였어요. 리뉴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A, 오른쪽이 B라고 할게요. 이제 A랑 B 중에 어떤 카테고리를 했을 때 사이트 효율이 더 좋았을까요? 뭐 이거 효율이라고 하면 뭐 전체적인 구매율이나 사이트를 둘러보는 어떤 페이지 뷰, 방문당 페이지 뷰가 높았다거나 체류 시간이 길었다거나 이제 이런 사이트 효율 지표들이 어떤 게 더 좋게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정답을 한번 말씀드리면 A 사이트예요. A예요. 원래 오른쪽에 있는 게 예전이었고요. 평범하게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이런 카테고리를 가진 사이트였어요. 근데 데이터 분석을 좀 여러 번 해보면서 이 그 주얼리가 고급 라인이 있고 다이아랑 막 이런 걸 판매하는 진짜 고가 라인이 있고 약간 이렇게 좀 얇은 거 팔고 얇은 반지 뭐 얇은 팔찌 이런 거를 파는 저가 라인이 있는 사이트였거든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 고가 라인이랑 저가 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고객은 거의 없는 거예요. 고가 라인은 계속 고가 위주의 상품만 보고 저가 라인 보는 분은 계속 저가 라인 상품만 보시는 거를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했죠. 그래서 A 형태의 사이트로 좀 바꾸셨어요. 카테고리 자체를 헤리티지 라인, 에브리데이 라인, 뭐 빈티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바꾸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리뉴얼 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페이지를 소비하는지 한 사람당 유입했을 때 페이지 뷰를 보는 게 평균 3.9였다면 리뉴얼 이후에는 이제 이 사용자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업들을 먼저 구성을 한 카테고리에서 둘러보는 활동성이 더 좋아졌고 전체적으로 구매율 자체도 올라가는 결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 내비게이션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고, 그거를 잘 구성할수록 사용자들의 활동성이 좋아진다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A랑 B랑 바꿨을 때 좋았나? 더 고객들이 편리한가? 이런 것들도 항상 데이터로 비교를 하면서, 아, 우리가 잘 바꿨구나. 아니면은, 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불편함을 준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또 데이터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막 평범함을 거부해라.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 평범해라. 한글이 최고야.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어, 저도 강의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다른 분들이 하는 강의, 뭐, 인사이트 강의, 제가 이제 에이스 카운터에서 근무한 지, 그리고 로그 분석 서비스 사업에 있은 지 제가 17년 차 직원이에요. 강의도 많이 하고, 컨설팅도 많이 하고,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이랑 협업도 많이 하고, 17년 동안 데이터만 보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좋은 책을 냈다, 누가 좋은 강의를 한다더라, 이런 게 유명하다더라 하면 저도 되게 많이 봅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무언가 하면 그냥 싹 다 일반화시키는 부분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게 한물 같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거에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이한 카테고리 구성을 하더라도 그 브랜드의 특성과 우리 유저들의 특성을 잘 이해한 구성이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데이터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 멋들어진 진짜 최상으로 세련된 진짜 가장 유행하는 거를 다 넣었지만 데이터가
구매율이 안 나오고 고객이 둘러보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상 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작은 규모의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큰 규모의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조직과 각자의 위치가 있으실 텐데 어, 결론은 하나예요. 고객이 좋아하는가, 그 성과가 효율이 잘 나왔는가를 항상 기반으로 무언가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겠고요. 그 그 고객의 마음을 잘 아는 거는 결국엔 데이터입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해봐야 알죠. 잘 바꿨어, 못 바꿨어, 이런 것들을 지표로 비교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그만 활동이라도, 조그만 변화라도 한 번씩 개선을 계속 해주시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이렇게 사이트 안에서 운영할 때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커머스잖아요. 그러면 매출에 대한 건 되게 빠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의류 사이트면 와, 우리는 진짜 팬츠만 잘 팔려. 우리는 어떤 사이트 가면은 와, 우리는 진짜 코트 맛집이에요. 코트만 잘 팔려요. 약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객들이 많이 구매한 것과 고객들이 많이 찾는 것이 일치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고객들이 요거 제가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요게 이제 카테고리예요. 우리 카테고리 그 특정 페이지를 얼만큼 들어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카테고리 샌들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오신 분이 지금 5,432인 거예요. 그리고 운동화를 조회하신 분이 3,249. 근데 만약에 요 사이트에서 우리는 플랫 맛집이야. 플랫만 잘 팔려. 우리는 플랫을 계속 구매해서 다시 넣어놓고 플랫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해야 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면 고객들은 샌들 카테고리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하지만 샌들 카테고리 안에서의 어떤 구매는 높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구매가 실제로 발생한 것들을 캐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이 보셔야 되는 데이터는 이제 PV라고 해서 고객들이 어떤 데이터를 많이 찾았는지, 많이 봤는지, 많이 조회됐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서 많이 찾는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 요게 이제 또 사이트 안쪽을 분석할 때 볼 수 있는 또 첫 번째 통계이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카테고리가 아니라 제품 쪽이에요. 제품은 어떤 제품이 많이 노출되었는지 이런 것까지 바빠서 또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판매된 제품은 잘 알고 계시는데 조회수가 높았던 제품이라던가 지난주 대비 이번 주 조회가 상승된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하시면 어, 그 어떤 활동을 하실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어, 그, 린넨 팬츠가 조회수가 되게 많죠. 린넨 팬츠가 조회가 되게 많이 되고 있고, 이 린넨 팬츠를 보신 분들의 3% 정도는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품이죠. 근데 아까 제가 내부 검색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품도 통계를 쫙 보시면 유독 조회가 높은 상품이 있고요. 유독 구매율이 좋은 상품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한번 통계로 보시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가정이 있어요. 어, 린넨 사부 팬츠 구매율이 5% 나왔어요. 4,000명이 보고 200명이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출을 8,000까지 늘릴 수 있으면 구매 건수를 400까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을 여쭤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해보면 돼요. 그러면 린넨 사부 팬츠의 노출을 많이 한번 늘려보자. 메인에서도 되게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뭐, 광고, 뭐, 메인에 뭐, 배너도 하나 넣고, 이 제품을 내가 상상하는 수치만큼 많이 올릴 수 있게 활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결과 데이터는 보시면 됩니다. 노출을 많이 늘렸더니 구매율이
이 제품은 원래 구매율이 잘 나와서 구매 건수가 굉장히 높아졌네. 오, 좋았어. 뭐 이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노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도 뭐 구매 건수가 거의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계속 살펴보시면 좋고요. 제가 항상 이런 그 분석이나 이런 걸 할 때 또 이렇게 반발심이 많이 드는 말도 있는 반면 되게 또 수긍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데이터 분석도 근육이랑 같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랑 좋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 뭐 다양한 것들 들으시고 이런 거 너무 좋죠. 당연히 필요한데요. 저희가 들어서만 튼튼해질 수 없잖아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들어서 제 근육이 키워지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리터러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성장할 거예요. 그 말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많이 많이 해보시고 자주자주 해보셔야 늡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법도 늘고 내가 계속 실행하면서 실패했던 것들은 계속 쳐내가면서 계속 상상했던 방향으로 계속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센스나 능력이 여러분들이 듣는 만큼이 아니라 해보시는 만큼, 활용해 보시는 만큼 늘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의 말도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고 내 사이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내가 내 고객의 데이터와 내 것을 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값진 활동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어, 웨비나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실행해 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해 보고 데이터 보고 잘 됐는지 체크하면서 진짜 좀 재밌게 활동을 하시면 정말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대부분 어떤 통계에 들어가셔도 꼭 에이스 카운터 아니어도 카페24 기본 통계 안에서도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다른 통계 쓰시면 거기서도 웬만하면 다 나오는 데이터들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활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비교를 많이 해요. 비교하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요. 이렇게 그냥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지난주 데이터는 이랬는데 이번 주 데이터는 이렇네. 지난 시즌 같은 동기간에 지난달은 이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올해는 또 뭐 이런 데이터가 있네.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조회 같은 경우도 항상 조회가 높은 제품이 계속 보다 보면 높은 애들이 계속 탑이거든요. 이렇게 인기 많은 제품이 계속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또 보다 보면 계속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자꾸만 A랑 B를 많이 비교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조회 같은 경우도 지난주 대비 이번 주에 많이 상승한 제품이 뭘까? 해보실 수 있도록 비교도 많이 해보시는 게 또 한 가지의 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배너, 뭐 프로모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신경 쓰시잖아요. 여기에 리소스 많이 들어가시죠. 뭐 디자인도 많이 하실 거고. 근데 저희가 분석 한번 해보니까 그 메인에 중앙 배너 있잖아요. 그 롤링도 많이 하고 하는 이 가운데 빅 배너 영역을 클릭한 사람과 클릭하지 않은 사람의 두 그룹으로 나눠서 구매율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배너를 클릭한 유저가 구매율이 5배나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와서 뭐 빅배너나 이런 거를 클릭하고 이제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유저가 사실 구매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빅배너나 이런 거를 운영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요.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우리 안쪽으로 들어오는 분석은 유입에 대한 분석으로 하시면 되는데, 사이트 안쪽에서 그냥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코드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쪽에 있는 거를 측정하기 위한 거는 다른 기능을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에이스 카운터는 내부 이벤트라는 분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내부 이벤트라는 분석은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사이트에서 배너 많이 하시죠? 그 팝업. 그러면 팝업 같은 것들도 이게 효과가 있어? 없어? 팝업을 띄우니까 매출이 더 올라갔어. 약간 이게 아니고 그 팝업을 클릭하고 매출이 얼마만큼 좋았는지, 이 팝업이 혹시 쇼핑에 더 방해만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이벤트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의 프로모션을 여러 군데에 띄우고 있을 때 어디가 효율이 제일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 분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첫 번째 예시예요. 요 어떤 그 침구류 사이트에서 여름 이불 상 프로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GMB에다가 띄운 거예요. 완전 그 프로모션 뉴 해서 그 GMB에다가 띄우는 걸 하나 하셨고, 그 다음에 메인에다가 빅배너 하나 넣으셨고, 그 다음에 사이트 탐색하다가 중간에 띠배너 같은 걸로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 프로모션을 사이트 안쪽에서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코드를 다 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진행했을 때, 어디가 효율이 제일 좋았을까요? 이것도 속으로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GMB였습니다. 이거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해서 그 카테고리,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유입시킨 게 가장 90% 정도가 다 그쪽에서 유입이 들어왔고요. 매출 비중도 좀 컸어요. 그리고 배너를 통한 유입자들도 좀 구매율은 좋은 편이었어요. 띠배너도 클릭은 있었고요. 소량. 그러면 프로도 안 됐죠. 띠배너의 유입이.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비교해 보시면서, 어떤 소재를 썼을 때 뭐 괜찮았어. 어떤 위치에 적용했을 때는 좀 더 데이터가 좋더라. 이런 것들도 분석을 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감하게 내비게이션 바에다가 프로모션을 올렸는데 효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그걸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이렇게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배너를 롤링하고 있을 때도 적용해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1번 배너, 2번 배너, 3번 배너, 뭐 롤링 많으면은 막 9개, 10개까지 띄우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싹 분석해 보시면 8, 9, 뭐 이런 배너가 아예 클릭이 없어. 뭐 이러면은 배너 그렇게 길게 롤링 안 하셔도 되고, 아니에요. 7번 롤링 배너가 제일 클릭이 많았어. 이러면은 그거를 맨 앞에 위치하게 하셔도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 기반으로 위치도 정해볼 수 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그 영역 같은 것들도 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이렇게 착착 쌓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이트 안쪽에서 메인에서 할 일들을 그냥 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강의 타이틀 자체가 분석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시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퍼널을 많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깔때기를 퍼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 여기에 대입할 수 있어요. 뭐 노출을 많이 시켜서 유입은 이만큼 있고 구매는 이만큼 있고 그중에 또 재구매한 사람은 요만큼이고 이 퍼널은 설계하기 나름이고 시장이나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퍼널 모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커머스의 퍼널은 방문을 했느냐, 그 다음에 상품을 얼마만큼 둘러보고 장바구니에 넣고 혹은 바로 구매도 있고 주문 정보 입력 폼에 가서 결제를 얼마만큼 완료했는지가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의 주요 퍼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퍼널별로 지금 내 사이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구매가 너무 안 나와. 왜 다른 남들은 구매가 3% 정도 된다던데 우리는 왜 구매가 1%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분리를 좀 해서 봐야죠. 아, 방문은 똑같이 이만큼 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질 않아서 그 다음 터널로 들어가는 비중이 너무 적어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은 그 다음으로는 잘 넘어왔는데 결제로 가는 거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단계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이트 두 개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구매율이 좀 높은 사이트가 있었고, 구매율이 좀 되게 낮은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A사랑 B사의 데이터를 봤더니, 방문은 거의 이 정도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A사도 같은 기간에 15만 명이 방문했고, B사는 19만 명이 방문했거든요. 그러면 상품을 조회하는 유저의 비중을 봤더니, A사는 반 정도는 이제 상품을 조회했어요.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상품 조회를 76%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품 조회에서 주문 페이지로 넘어가는 봤더니 이제 방문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15만 명 중에 3%가 주문 페이지로 가고 B사 같은 경우에는 19만 명 중에 29%가 주문 페이지로 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매 완료 비중이 이제 굉장히 구매율이 되게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죠. 같은 데이터인데 방문 대비 비중을 구한 거고 이제 이전 단계 대비 비중을 다시 계산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A 사이트 같은 경우는 주문 페이지에서 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구매 완료, 주문 페이지에서 구매 완료 페이지로 갈 때의 비중도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방문해서 상품 조회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 조회에서 주문 페이지로 갈 때 문제가 있는지, 주문해서 완료 페이지로 갈 때가 문제가 있는지 이 데이터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총체적 문제인지 모든 걸 다 개선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가 조금 더 비중이 크니 여기 먼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별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샘플들을 좀 가져왔어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랜딩이 되는 페이지에서는 이거는 제가 1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사이트 카테고리가 고객한테 내비게이션을 잘 하고 있는가가 사실 상품을 둘러보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원하는 상품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고객이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랜딩 페이지에서는 한 번만 클릭을 받으면 됩니다. 랜딩 페이지의 역할은 유저한테 구매하게 하는 역할이 아니고, 랜딩 페이지의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원하는 상품들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거나, 아, 이거 예뻐, 이거 예뻐, 이거 봐봐. 이걸 보게 하는 게 랜딩 페이지의 역할이에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길게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냥 그 역할, 그 페이지의 역할만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게 수십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거예요. 아, 그래. 한 클릭만 받자. 어디로 갈래? 요걸 고민해서 개선을 해보시면 너무 좋겠고, 개선을 할 때는 제가 다양한 카테고리를 많이 보시고, 업종에서 좋은 레퍼런스들을 많이 보시면서 우리 사이트에 맞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좀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화장품, 이렇게 베스밤이나 이런 목욕용품 파는 곳을 제가 두 개를 캡처했어요. 모바일에서 보는 카테고리인데요. 1번이랑 2번이 있는데 어디가 사이트 효율이 더 좋을까요? 속으로 대답해 보셨나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사이트에서 우리가 팔고 있는 거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 그래서 상품 탐색이 편리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지표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문당 페이지표, 한 사람당 몇 페이지를 소비했느냐, 이것도 활동 지표로 보실 수 있고, 뭐 체류 시간 같은 것들도 활동 지표로 주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천하는 통계는 이런 통계예요. 저희가 이 페이지 이동 깊이라는 메뉴인데요. 우리 사이트 전체 100 중에 1페이지만 보고 나간 사람이 35%,
두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 정도 보는 사람이 24% 비중을 차지하고 다섯 페이지에서 아홉 페이지 정도 보는 사람이 19%를 차지하고 있어. 뭐 10페이지 이상 보는 사람은 13%야. 20페이지 이상 보는 사람은 7%야.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 내가 무언가를 바꿨을 때 에즈이즈랑 투비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시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잘 바꿨다. 이상하다. 탐색이 더 줄었다. 이런 것들을 요 통계를 그냥 기간으로만 조회하셔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유저의 비중의 변화를 확인하시면은 이런 효율 지표들을 통해서 상품 탐색이 편리하다라는 것을 또 체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검색 커머스에서 많이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그러면 검색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좋은 사이트들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바일에서 검색을 할 때 검색을 이렇게 인기 검색어나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노출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고, 검색 페이지를 또 잘 활용하시는 고객사들도 있어요. 이제 검색을 하러 들어왔는데 내가 찾는 게 있어요. 그럼 검색할 필요도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뭐 검색을 하러 왔는데 뭔가가 또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또 그걸 또 클릭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방해가 됐는지, 1번 사이트와 같은 구성이 효율이 더 좋았는지 아니면 더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보다 검색 쪽으로 가면 오류가 발생하는 사이트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이트는 지금 검색이 어떤지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사이트들 보실 때 검색 잘 돼 있는 사이트들 잘 보시면서 캡처해 두시고 우리 사이트에 적용할 만한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검색 같은 경우는 아까 검색어 분석 보여드렸죠. 그 검색어 분석이랑 이렇게 같이 항상 진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이 자주 되고 구매율이 좋은 제품이나 상승하는 검색어, 그다음에 뭐 구매율이 좋은 제품들 이런 것들을 자주 그, 그 검색 페이지에 잘 구성을 하면서 효율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항상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 배너 같은 경우도 잘 항상 코드 달아서 분석하면서 어, 배너를 클릭하신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니까 배너 클릭을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데이터 기반으로 위치나 제품 구성 이런 것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해보시면 좋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좀 갖고 온 건데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긴 한데 어, 데이터 분석은 항상 그거예요. 데이터를 보고 가설을 세웁니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 이걸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데이터를 분석한다. 가설을 세워본다. 그리고 실행한다. 그리고 분석해본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립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면 여러분은 어느새 데이터 능력이 향상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이렇게 해볼까? 라는 것들은 늘 항상 가설을 한 개, 두 개씩 좀 세워보시고요. 실행해보고 분석해보고 하는 거를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많이 하는 방식이에요. 구매율이 좋은 제품을 많이 노출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이트들에서 많이 하는 큐레이션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구매를 유도할 수 있고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인기만 내가 마진이 높은 제품, 내가 팔고 싶은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상위에 노출해 보는 거 이런 거는 좀 많이 하는 방식이고 하지만 분석을 안 하고 그것만 계속 주구장창하면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이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같이 하셔야 되는 거는 분석해 보기. 그래서 이게 맞는지 괜찮았는지 항상 데이터 기반으로 체크해 보고 노출이 얼만큼 증가했고 이 제품에 대한 뭐 매출이 얼만큼 증가했어 이 기간에 대한 매출이 얼만큼 증가했어라는 거를 체크하면서 더 고도화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배너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떤 제품으로 할까 데이터를 봤더니 상승된 제품이 있더라 아니면 구매율이 좋은 제품이 있더라 이런 것들로도 A/B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도 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소재 같은 거, 프로모션 소재 같은 거 쓰실 때, 우리 고객, 뭐, 원 플러스 원이라는 소재를 썼을 때,
더 효율이 좋았는지, 아니면 50% 할인이라는 걸 썼을 때 뭐 더 효율이 좋았는지, 고객이 어떤 거를 더 메리트로 느끼는지, 이런 것들도 소재의 어떤 문구 같은 것도 광고에서만 A/B 테스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이트 안쪽에서도 다양한 소재로도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A랑 B의 노출수를 비교해보고 구매 건수를 비교해보고 매출액을 비교하면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활동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클릭을 받았어요. 상품 상세로 드디어 고객이 들어왔어요. 랜딩에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랜딩에서의 이탈을 막았어요. 상품 상세 페이지가 할 역할은 고객에게 이 상품에 대해서 정보들을 잘 전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고 사용자들이 어떤 제품을 사기 위해서 꼭 하는 행동들을 정말 편하게 제공을 해주고 그다음에 구매를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기본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운영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사이트는 내가 항상 매일매일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니까 불편한 게 별로 없어요. 바꿔야 될 점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 나는 엄청 관리할 수 있는데? 약간 이렇게 고객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잘 안 생겨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다른 사이트랑 좀 비교해 보는 거를 추천을 해 드려요. 업종마다 잠재 고객들이 궁금한 것들이 좀 달라요. 이게 식품인지, 뭐, 패션인지, 뭐, 뷰티인지. 그래서 우리 업종에서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것, 이 정도는 필수로 안내해야 돼. 이런 거는 강조해야 돼. 라는 게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답변해 주었는지를 내 사이트랑 다른 사이트, 나보다 좀 더 나은 사이트, 되게 잘 나간다는 어떤 사이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샘플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는 이제 몸에 바르는 뭐 그런 바디 관련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뷰티나 이런 거 몸에 직접 바르는 것들은 사실 또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줬는가? 내가 모바일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1번 사이트가 잘했는지, 2번 사이트가 잘했는지, 우리 사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아, 이런 거는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고객이, 이렇게 좀 처음 보는, 이렇게 수용법을 좀 안내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고객이 얼마나 텍스트를 읽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A/B 테스트를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전이랑 이후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A라는 제품의 구매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전체로 적용하기 어려우시면 좀 특정 상품에 대해서 A/B 테스트를 해보고 전체 적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없는 상품의 구성이나 이런 안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실 때 이제 하나에 먼저 적용해서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효율이 잘 나왔을 경우에 이제 전체적으로 확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품 페이지에서 당연히 리뷰 같은 것도 많아야 되고 잘 보여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부분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을 제가 예시로 좀 가져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페이지에서 이게 또 의외로 복병이에요. 오류 나는 사이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문 페이지에서 귀찮은 정보를 좀 받고 있진 않은지, 쿠폰 같은 거 잘 적용이 되는지, 적절한 결제 방식들 제공하고 있는지, 페이지에 오류는 없는지, 어디 왜 이탈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데이터 보여드렸던 사이트는 페이지에서 뭐 주문 페이지로 가는데도 많이 안 들어갔지만 주문 입력 홈페이지에서 주문 결제로 들어가는 비중도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러면 주문 결제하는 페이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스 카운터에는 그 페이지 입력 폼을 분석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 입력, 뭐 휴대폰 번호 입력, 뭐 회원 가입이나 주문 정보에다가 요거를 데이터를 한번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유독 폼 입력수가 되게 많은 항목이 있어요. 그런 항목은 사실상
어차피 한 번씩 다 입력받는 항목인데 여기서 뭔가 계속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를 뭔가 잘 안 된 거예요, 그 고객이. 그래서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하고 약간 이러면은 이제 이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정보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오류가 없는지도 중요하고 고객이 여기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한번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 입력이 거의 다른 폼의 3, 4배가 나오죠. 지금 이름은 261번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지금 10배로 입력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불편하다는 의미거든요. 비밀번호에 대한 안내를 그냥 입력해보지 않아도 좀 잘 제공을 한다던가 이러한 방법으로 좀 개선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하는 곳에서도 이제 뭐 조금 더 편리하게 하려면 분석을 좀 해서 고객이 선호하는 결제 수단으로 뭔가 한 번 더 클릭 안 하도록 이렇게 잘 구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뭐 결제 관련돼서 프로모션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결제 수단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카드 구분해서 또 많이 분석을 하셨는데 요즘엔 간편 결제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뭐 네이버 페이로 얼마큼 구매했는지 뭐 카카이페이로 얼마큼 구매했는지 이런 비중도 조금 살펴보시면서 고객이 편리한 그 결제 수단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에이스 카운터가 네이버 페이 분석이 시작됐어요. 고도 유저들도. 그래서 어제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수가 아예 그냥 주문할 때 네이버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면 매출이 네이버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 효과랑 연결이 안 되고 약간 단절돼서 이렇게 분석 같은 거 하실 때 네이버 페이는 빼고 분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이버 페이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높잖아요. 가입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좀 잘 연결하기 위해서 구도에서 네이버 페이 데이터도 API로 가져와서 이제 분석 데이터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해주셨고 에이스 카운터로 분석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네이버 페이로 분석된 매출까지 다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쭉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조금 팁으로 드릴 만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소개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비교하는 것들은 이제 기간 베이스로 A, B를 비교하는 거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변화를 주셨으면 변화에 대해서 A랑 B랑 비교하는 거 그거 항상 진행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데이터를, 인사이트를 얻어서 활동을 하실 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넣으면은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데이터로 측정하면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좀 순차적으로 요소를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메인 페이지랑 뭐 상세 페이지랑 뭐 한 번에 다 바꿔서 한 번에 효율을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메인을 바꿨을 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바뀌었고 좀 조금 더 지나서 상세를 바꿨을 때 또 어떻게 데이터가 좀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는 아까 보여드렸던 방문 경로 깊이랑 요거는 이제 구매까지 소요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구매까지 소요된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이런 것들도 좀 탐색해 보시면서 잘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다음 페이지 경로 이런 것도 비교하실 때 좋은 지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사이트 효율에 이 로딩 시간도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독 이렇게 좀 요소들이 많아서 사이트 로딩이 느리거나 한 사이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그냥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에서 얼마만큼 좀 로딩이 길었는지, 이 안에서 좀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도 사이트 효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급하거든요. 빨리 안 뜨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어라 기다려주지 않아요. 뭐 사이트가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릭했는데 세워라 내어라 안 뜨면은 빛의 속도로 나가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비슷한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뻔한 얘기를 드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좋은 말 아무리 어디서 훨씬 더 저보다 데이터 용량이 많은 사람한테 좋은 말 많이 들었어도 그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데이터 직접 보고 어떤 거 바꿔볼지 아이디어 전략 세우시고 실행하고 어떻게 데이터 바뀌었는지 보고 하는 이 행동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에는 또 되게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실 텐데 데이터 분석과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성장할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에스카운터에 있으면서 분석 데이터 엄청 보면서 저희한테 연락 엄청 많이 하고 이 데이터 어떻게 돼요? 이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뭐 이런 데이터는 에스카운터 제공 안 하십니까? 막 그 저희 운영 직원들이 기피하는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 번호만 뜨면 다들 이렇게 얼음이 되는 그런 사이트는 성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매출이 몇 배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 많이 하면서 막 매출 떨어지는 사이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관심 가지시고 데이터를 본다는 건 우리 고객을 알겠다는 의지거든요. 내가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고객의 마음을 읽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이 뭔가 그냥 그런 표면적인 활동이 아니라 우리 고객의 마음을 내가 보겠다. 내가 읽어서 반영하겠다라는 의지이고 그것이 잘 된다면 틀림없이 성장하실 겁니다. 그래서 고도몰로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파이팅을 전하고요. 올해도 좀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데이터 활동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이스 카운터는 가입하시면 30일 무료 체험 제공해드리고요. 결제하실 때 보도에만 50% 할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고요. 웨비나는 여기서 발표는 마무리하고 채팅으로 남겨주셨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